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민주당에선 헌재의 책무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촉구가 연일 이어지는 걸 두고 여권에선 급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8.8km 걸으면서 매일 8대 0으로 탄핵 인용을 기원하는 주술을 하고 있는 것이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라고 그런 험한 말을 내뱉는 것이나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한지를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8.8km 걸으면서 주술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4.4km를 걸으면서 주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일인데요. 이날을 지나서 다음 주 후반에 탄핵 선고가 나올 거란 예측도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 공지는 저녁 5시 40분쯤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속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네,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나오냐? 날짜만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답한 심정은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늦어지느냐에 대한 분석들은 나름 다양할 것 같은데 성치훈, 김인영 의원께 질문을 먼저 드리죠. 길어지는 건 맞습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좀 숙고에 들어간 건 맞죠. 왜냐면은 근데 사례가 2개밖에 없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해선 최장 숙고가 맞긴 합니다만 이것이 뭐 지연된다든가 뭐 일부러 뭐 고의로 늘어나고 있다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길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기간이 걸린다면 이견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향에 대한 이견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두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7대2, 6대1, 6대2, 7대1에서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라는 논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8대 0인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것들,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고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성향 차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 거라고 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싶은데 지금 보수 진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각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각하 가능성이 가장 낮다. 거의 뭐 0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하는 결국 이 탄핵 소추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때 이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미 절차적 문제는 해소가 됐죠.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작년 12월 7일, 12월 14일 결국 통과됐던 건 12월 14일이었죠. 그 통과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어야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쟁점 5가지를 이야기했던 것 그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 내린 겁니다. 예. 형사재판에서도 이미 재판을 시작하고 진행된 이후에 갑자기 도중에 각하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닌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이거 각하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적인 건데 자 봐라 구속 취소된 것은 절차적 문제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도 들어보면 봐라 거기에 뭐 수사 권한을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도 위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 구속 취소 기각 결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뭔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각하 이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주장은 저는 근거나 이런 합리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내용에 관한 이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저는 뭐 이것 역시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좀 더 그런 내용을 완벽성을 기하기 위한 시간의 길어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인 이유와 그리고 국민적 여론적 이유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 숙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이유는 12.3 계엄 내란 사태를 관련해서 사법부의 첫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현재 원래 절차적 정당성을 할 수 있는 검찰 조서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까지 사실관계로 인정해줬습니다. 훗날에 있을 형사소송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형사소송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재가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만약에 형사소송에서 이루어진다면 헌재가 내린 결론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숙고해서 지금 하나하나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여론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단순하게 법리만 따져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사회적 여론 동향, 정치적인 걸 다 고려해서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신들이 낸 판결문이 모든 국민들,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문구 하나 다 따져볼 거라는 걸 충분히 숙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씀에 있어서 심판문을 씀에 있어서 굉장한 심사숙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총 95일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했듯이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은 선고 이틀 전에 발표됐거든요. 3월 10일에 선고가 내려졌고 3월 8일 오후 5시 40분경이었습니다.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고 선고기일을 확정했다며 10일 11시에 하겠다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오늘도 지금 5시 넘었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방송 중에도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맘때쯤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면 탄핵 심판 선고일은 물음표. 헌재 오늘 운명의 날 발표할까? 하지만 이날 발표하지 않았고요. 헌재 탄핵 심판 평의 종료. 선고 날짜 발표 없어. 오늘도 탄핵 심판 선고 일정 안 밝힌 헌재. 이유는 이렇게 답답한 심경을 담은 기사들이 꽤 많이 보도가 됐고요. 선고 하루 전에도 기일 공지가 가능하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국민 모두의 관심사 선고일 오늘은 나오나? 라고 당일날 그러니까 선고 기일이 발표되는 그 당일날 기사들의 제목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10일 오전 11시 선고가 된다라는 점을 밝혔죠. 그때 기억이 잘 남아있는 김보엽 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도 기다려 봐야겠죠? 제가 가능성이 닫히진 않았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왜 3.1운동 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시죠? 예. 일단 오늘 방송 중에라도 저는 속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희가 6시까지 방송하잖아요. 그 사이에 선고기일 지정 속보가 나왔으면 좋겠고 예. 참 답답하죠. 보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분 그리고 매일 거기까지 걸어가는 민주당 의원들 삼보일배를 하고 또 절박한 신경을 담아서 1만 배를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들 예. 모두가 마음은 한쪽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미 제가 한 2주 전 방송 때부터 한 주만 참읍시다. 그다음에는 이번 주에 결론 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리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거친 언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 선관위도 부수고 단칼에 베고 가루로 만들고 아까 그 방송에 나왔던 어떤 분은 깨구락지가 될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런 말을 그래도 뱉으면 좀 화가 풀리나요? 탄핵 찬성하는 분들은 예전에 미셸 오바마가 얘기한 것처럼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응? 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열하고 천박한 언사를 쓰더라도 우리는 좀 점잖게 고상하게 맞서자.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끌어넘쳐도 항상 말조심하고 점잖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슬슬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다른 방송을 하면서도 그 진행하는 분이 오히려 더 흥분을 해서 막 거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도 좀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만약 이번 주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이 이번 주를 넘긴다?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 그동안 점잖게 지켜보고 의사표현을 해왔던 분들 사이에서 헌재 무용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헌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건지 예. 그런 숙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중인 6시까지 선고 일자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셨고요. 김보희 위원은 6시까지고요. 저는 6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30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긴 의원님. 네. 오늘 발표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오늘 넘겨버리면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할 텐데 사회적인 안전도 고려를 해서 선고일을 지정을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탄핵 인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이틀 정도 전에는 군과 경찰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공지를 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고요. 금요일 날 선고가 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일과 시간 중에 공지 발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는 힘들겠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평의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인용과 기각이 경론한다라는 경론설이 있고 또 증거 채택에 대한 이견설이 있고 또 한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연계했다라는 연계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설일 뿐이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다양한 설이 있었지만 전부 다 틀렸습니다. 사실 모두의 각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믿을 건 그냥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길어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저께 단독으로 보도된 어떤 매체의 내용을 보면은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아직까지 8명의 재판관들이 수기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평결까지 가지 못했고 여전히 평의 그리고 이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주를 넘기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일인가 싶습니다. 사실 재판관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사람일 것인데 그럼 똑같이 5대0 라이브 프로그램도 볼 거고 이른바 유튜브도 볼 거라서 계엄 당시에 군이 국회에 들어갔었던 장면들도 보셨을 거고 또 전시사변이 아닌 또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알 텐데 이게 이렇게 긴 평의를 거쳐야 되는 일인지는 참 사뭇 궁금해지고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조속하게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빨리 선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은 5대0 라이브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시간에 빨리 평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서는 3월을 넘길 것이다, 4월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추측까지 하고 있는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거의 임박해서 할 것이라는 추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왔던 시점이 그 당시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직전이었기 때문에 역시 데드라인을 그 정도로 정해놓고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인 것 같은데요. 그때랑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9인 체제로 가다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일단 먼저 퇴임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로서는 그 합법적으로 뭐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월 18일이 넘어가게 돼버리면 지금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결을 못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그냥 영영 계속
대한민국이 그냥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월 18일 데드라인으로 결정해놓고 뭔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는 있지만 데드라인을 4월 18일로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냥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역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가서 이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그때는 뭐 표결을 하든 결론을 내리자라는 데드라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고 뭐 4월 초까지 가능성, 뭐 이거 다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논리 때문에 4월 18일에 임박해서 하는 거는 헌법재판관들도 위험하다고 느낄 것이다. 막판에 갑자기 뭔가 이견이 돌출돼 버리면은 그걸 넘길 가능성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할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이미선 재판관 말씀하셨는데 이정미 당시의 권한대행이죠? 예. 저희가 짚어드리고요. 오늘 나온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께서는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조속히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파면해야 된다. 선고기일도 지정하고 파면 결정도 내려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파면이냐 기각이냐 양쪽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에선 조속히 좀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지층 혹은 국민들의 그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헌재를 정치권에서 재촉한다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있어요.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까요? 일단 민주당 입장은 이렇게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최근까지는 압박을 해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가 인용된 이후에 석방된 이후에 탄핵을 바라는 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국민들께서 민주당은 왜 이걸 예측하지 못했는가, 왜 막지 못했는가, 탄핵 심판 이거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많은 질책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민주당은 또 장애투쟁에도 나서고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헌법재판소를 너무 압박하는 것은 여야 모두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안 좋은 모양새일 수 있다라는 지적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지지층에서는 계속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당이 좀 같이 하면서 최대한 그분들과 함께하면 결국 거리에 나가는 건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워 주는 것이 우리의 뭐 헌법재판소를 향한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당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극단적 정치적 양극화라는 표현도 부족하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지금 사실상 정치적 내전이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치권, 즉 양당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메시지는 강장의 얘기를 어느 정도 시켜서 국민들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헌재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할 수 있고 최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양당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야5당까지 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 부족한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다 합치 모든 정치권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자는 메시지를 냈었으면 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양당이란 표현은 김보엽 의원이 불편해하는 표현. 굉장히 불편해하는 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 5당, 6당 표현도 했으니까 이쯤 하죠. 자,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국민 저항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라는 건데 강승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신빙성 있는 발언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탄핵을 인용했을 때 그 수용 주체는 국민이겠죠. 국민들의 위침 때문에 저는 헌재의 평의도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헌재가 제대로 수기를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국민 저항이라고 봅니다. 무슨 저항, 국민 저항이라고 어디 가서 무슨 서부지법처럼 이런 얘기를 하라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은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제가 만류하고 행동하라 만류하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제가 이 발언을 골라온 이유는 국민의 저항과 국민의 외침 때문에 길어진다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더 외치면 더 길어진다라고 해석이 될까 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계속 거리에 나와서 외쳐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저분이 나름 겸손하게 누가 제 말에 주목하겠어요? 제가 행동하라 뭐 만류하라 해도 안 된다라고 밑자락을 하나 깔기는 했지만 계속 나와서 외쳐달라. 이게 바로 국민 저항이다. 이렇게 점잖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강성구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 저항이면 어디에 저항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헌재에 저항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에 민주당에 저항하는 건가요? 뭐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고요. 나와서 계속 길어지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는 좋은 건가? 현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치면 이미 석 달을 넘겨서 100일을 넘겨서 계속 이렇게 헌재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길어지고 국민들이 생업을 접고 거리에 나와서 거리의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나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게 곤두박질 치는 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인가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윤 대통령의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의 일정을 좀 맞추려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기인 의원님. 일단 전 국민 저항에 대해서 저 한번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예.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국민들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강승규 의원의 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부지법을 쳐라 말라 할 수 없다? 전 저 말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치인이 치지 말라고 말을 해야지 쳐라 말라 방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좀 보고요. 2심 선고와 연관 짓는 것, 분명 국민들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최악의 시대와 최악의 정치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죠.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밟아 문영배를 밟아 그리고 뭐 깨구락지를 만들겠다.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법치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연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적반하 정도 유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민주당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서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한정식 집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총장을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법농단이 별게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사법농단입니다. 양 당은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 저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예, 싶은데 말씀하시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강승규 의원이 지금 승복 주체는 양당 아닌 국민이다. 일단 양당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했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거 그럴 거면 국회의원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함은 국민들이 승복을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뭔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배지를 달아주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료를 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승복 안 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 국민들 탓이야. 국민들이 그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하고 그들이 승복 못한 걸 우리가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승규 의원이 되게 뭔가 자존감이 낮은 것처럼 뭔가 저런 식으로 의미를 낮추면서 발언을 하셨지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저거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물론 강승규 의원이 지금 저희 당 국민의힘 의원이긴 하지만 저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냈다는 점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강승규 의원 또 아무래도 본인의 지지층이나 본인이 지금 메시지를 받는 분들의 메시지를 대변하다는 과정에서 좀 거친 언행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때
개몽됐다라는 발언을 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어제 헌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장이 취재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장면이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찍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에 찍혔는데 이게 사진으로 포착되다 보니까 피식 웃는 듯한 모습이 저렇게 순간적으로 포착이 됐고, 저 표정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김보여 위원님. 예. 개인 차원으로 방청을 하고 어제도 탄핵 관련된 재판이 있었으니까 법무장관 거기에서 민주당 국회 쪽 소추인단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공부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웃으며 지나갔다. 피식 웃음 같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분이 개몽되신 분이어서 그동안 세상을 잘 못 보고 있다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디어 세상에 눈을 뜨고 개몽된 분이어서 이제 세상에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투명하게 모든 게 보이는 분인데 언행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재판 중에도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도 저분이 뭔가 중얼거리는 듯한 장면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치 그 입모양을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묻고 그래서 늘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조언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여러 견해 또 비판들이 나왔는데요. 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선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계속해서 체포 운운하고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그런 뜻을 표시하면은 그때 가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방탄복을 입고 최고위에 나왔고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테러에 대한 여러 제보가 있었다라는 것이 당에서의 그동안 설명이기 때문인데 발언에 대한 분석을 한 번씩 해보죠. 김은영 의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살얼음판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었습니다. 특히 몸조심하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 저희가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언어도 아니고 어디 뒷골목에서나 쓸 수 있는 뒷골목에서 협박할 때 쓰는 언어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를 지금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태, 어떠한 변명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사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발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저런 거친 언행을 해서 구설수 올랐던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했을 때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저것이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신 의원요? 일단 발언에 있어서는 부적절함이 저도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 저는 그 단어 듣자마자 떠오르는 분은 전한길 씨와 정광훈 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발언은 한 번도 자중시키거나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면서 갑자기 이 발언 하나 갖고 저렇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참 우습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저는 24시간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헌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아주 안 좋은 악례로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탄부도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조심하라고 했던 단어는 저는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유감 표명이나 진위는 다른 것이었다. 뭔가 지금 빨리 이 헌법 체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를 멈춰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라고 유감 표명 한번 해주시는 게 좀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기인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성치훈 의원님의 참 감사하고요. 저렇게 합리적인 목소리가 정치권에 있어야 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공당에서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의 소장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과거에 검찰을 사칭했었던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밖에서 보고 체포한다면 본인처럼 사칭 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서 전 윤석열 대표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과 변호인단 뭐라고 했습니까? 공수처의 영장 불법이다. 지금부터 변호인단과 시민들이 공수처를 체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난리 난 것 아닙니까? 망언이라고 우리도 비판했고요. 그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왼쪽 데칼코마니는 이재명 대표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위헌 상태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한 번 위헌을 한 것과 하루하루 위헌의 탑이 쌓여가는 것, 그거는 나중에 죄과를 따질 때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위헌을 이어가고 있고 현행범 체포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죠.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경호가 철저하게 붙을 거고 어떤 국민이 아무리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해도 그게 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범죄가 아닌 한 현행범 체포를 할 리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나왔을까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 준비된 발언을 다 하고 나서 잠깐만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문서 형태로 되지 않은 걸 표현을 한 거죠. 실제 문서로 표현했다면 좀 더 정제될 표현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거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분은 차기 국가 지도자 1순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발언 자체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들으면 혹시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발언 자체가 표현도 그렇고 적절치는 않았다. 다만 본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정리하고요.